안녕하세요. 꿈펀입니다. 드디어 3년 만에 대한항공 신입사원, 경력사원 공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객실 승무원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일반직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어서 아쉬웠을 거예요. 저는 대한항공 일반직으로 입사해서 9년간 근무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직무 소개 정리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일반직 계속 한 부서에만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 공채는 3년 만에 진행되는데요. 특정 직무 위주로 인원을 선발합니다. 일반직은 전공도 상경계, 수학, 통계학, 산업공학 등 특정 전공으로 제한되는데요. 어문계열 지원자들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종합직으로 선발해서 현장 근무 후 부서가 배치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 일반직은요, RM이죠. Pricing and Revenue Management, 운송, 화물, 기술직으로 선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정 기간 부서에서 근무한 다음에 스텝 부서 등 타 부서로 배치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내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Career Development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이 제도가 일반직, 기술직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3, 4년 근무 후에 다른 부서로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 운송 업무로 시작했고요. 환승 여객팀, 출입국팀, 수속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후에는 종합통제본부라고 하는데요. 24시간 이게 상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항공기 운항을 컨트롤하는 센터에서 국제 객실 승무원, 정부 임차기 승무원, 동남아 객실 승무원의 스케줄 배정 업무를 했고요. 마지막에 있었던 부서는 인재개발원에서 신입 직원, 해외 직원, 그리고 현장 직원 서비스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직으로 입사하게 되면 한 직무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 다음은 공고 직무 한번 알아볼게요. 공고를 다 읽으셨을 테니까요. 간단하게 이해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RM입니다. Pricing and Revenue Management 약자인데요. 여행 수요는요. 계절이나 혹은 공휴일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수요가 상이합니다. 당연히 승객이 몰리는 성수기, 항공료를 비싸게 책정하고 마일리지 항공권 사용 시에는 더 많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야겠죠. 반면에 여행 수요가 낮은 비성수기, 로우 시즌에는 좀 더 저렴한 항공권, 단체 항공권의 판매를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사에서 조금 저렴한 단체 항공권 구입할 수 있잖아요. 주로 로우 시즌 이렇게 비성수기에 판매가 됩니다. 이렇게 여객 전체 수요, 해당 노선의 항공기를 하루에 몇 편 배정할 것인지 등 수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공료의 가격을 산정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석도 다 같은 일반석 운임이 아니에요. 실제 이티켓 항공권을 구입하면 아이티너리를 메일로 받게 되잖아요. 어떤 친구의 이 부킹 클래스는 Y 클래스 운임으로 표출되어 있고요. 어떤 분은 G 클래스인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이렇게 일반석도 부킹 클래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도 다릅니다. Y 클래스는 보통 일반석 중에서도 높은 운임이고요. 마일리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킹 클래스입니다. G클래스는 단체 항공권의 부킹 클래스인데요. 마일리지 적립률도 좀 낮고 아무리 마일리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상위 클래스, 대한항공에서는 프레스티지 클래스라고 하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항공권입니다. 이렇게 한 비행편의 운임을 어떤 비율로 책정할 것인지 분석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 본사 OC빌딩에서 보통 근무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여객 운송 영업 파트인데요. 운송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아마 인천공항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약, 발권, 판매 업무에 배정되게 되면 대한항공 콜센터 또는 대한항공 서소문 지점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겠네요. 운송 업무는 흔히 공항에서 만나게 되는 탑승 수속 체크인 업무, 기내 탑승을 도와주는 출입국 업무, 수화물 업무로 나눠지게 됩니다. 실제 고객과 최접점에서 만나면서 일하게 되는 건데요. 협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외 고객들도 많이 만나겠죠. 일반 지방공항은 포항공항, 광주공항 등등 조업사들이 현장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관리직 부문에서 일반직이 배치되어서 매니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근무는 스케줄 근무가 보통 기본이고요. 현장 근무의 경험이 후에 본사, 전략부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공기 스케줄의 파악, 고객 불만과 니즈 분석 등을 할 수 있고요. 고객 응대에 대한 많은 실전 노하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현장 근무 후 보통 일반직은 본사 부실로 이동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운송 업무로 시작하면 해외 공항 관리자로 파견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노선 공항 관리자로 파견되게 되는데요. 여객 사업은 2022년 9월 말 기준 총 132대의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13개 도시와 해외 35개국 95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자세한 운송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 관련한 영상은 아래 내려오는 카드를 참고해 주세요. 네, 보통 항공업은 여객 파트와 화물 파트로 나뉩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여객, 화물 구분 없이 종합직으로 입사해서 신입사원 교육 후 면담을 통해서 여객, 화물 본부를 선택해서 부서를 배치받았는데요. 2023년 공채는 3년 만에 진행되기도 했지만 여객 화물 부문을 구분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객이라고 하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중시하기 때문에 좀 고객을 응대하는 것을 선호하면 여객 운송 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기에는 화물 영업이익 흑자를 거두면서 대한항공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화물 운송 부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서 운항을 하기도 했고요. 화물 사업은 화물기 또는 여객기 하단 벨리라고 하는 이 아래쪽 공간에 화물을 탑재하고 수송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네, 화물 운송은 고객 대신에 화물을 운송한다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항공 화물 수송을 위한 조업사 관리에서부터 특수 화물 수송, 탑재 관리 등 화물 운송 관련한 지원 업무와 더불어서 화물 운송 서비스 전략을 현장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화물 운송 관련한 컴플레인도 있겠죠. 화물기 스케줄이 변경돼서 도착지에 화물이 늦게 도착한 경우 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항공 화물 운송 운임은 고가이기 때문에 특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부품 등이 많고요. IT, 전자제품, 신선 화물, 의약품, 생동물, 살아있는 이 동물, 온도 조절이 필요하거나 충격에 예민한 특수 화물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보통 빠르게 수송해야 하거나 온도 등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관리해야 하는 고가 아이템인 경우가 많습니다. 화물기 스케줄, 공항 업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보통 인천공항에서 화물 운송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요, 스케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화물기 운송 영업도 현장 근무입니다. 이 현장 근무를 바탕으로 나중에 본사 부실에서 오피스죠, 화물 기획,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특징은요, 고객이 탑승하는 여객기 스케줄은 출 도착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슬롯이라고 하는데요.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착륙하거나 이동하기 위해서 현지 공항마다 배분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항공기가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이 시간대 운항해도 된다는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여객기는 당연히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이 여객 수요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죠. 반면에 화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시간대가 아니라 야간에 화물기가 더 많이 운항하게 되겠죠. 따라서 나이트 근무도 여객 부문보다는 현장에서 더 많이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화물 영업, 운송 부문도 해외 포스트에서 근무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화물기는 여객기 못지않게 다양한 전 세계에서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일반직 직무, RM, 여객 운송 영업, 화물 운송 영업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면접과 관련되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저는 꿈펀이었습니다.